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사의 판도를 뒤흔드는 혁신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아가 48년 만에 선보인 차세대 60 트럭 KMTB는 등장과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운용해온 K712 두돈반이 2차 세계대전 시절 미군 트럭의 판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KMTB 개발은 사실상 100년에 가까운 세월 끝에 순수한국 기술로 탄생한 첫 전술 트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KMTB 2.5톤 모델은 280마력급 동급 최고 성능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평지에서는 승용차처럼 경쾌하고 산악지형에서는 괴물 같은 등판 성능을 자랑합니다. 60% 경사와 40% 횡경사를 동시에 극복하고 이 수심 반미터 하천도 거뜬히 건너낸 괴력은 물론 영하 32도의 혹한에도 한 번의 시동이 걸리는 혹독한 환경 대응 능력은 세계 어느 전술 차량보다 탁월합니다. 운전석에는 대형 세단에서나 보던 에어 서스펜션 시트가 들어가고 전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와 자동 에어컨까지 기본으로 달려있어 싸움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전투원의 생존성과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심지어 컵홀더 유무까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섬세한 편의성을 갖춘 덕분에 장병들은 이런 트럭이라면 입대 다시 하고 싶다라고 농담할 정도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환호했고, 외신들은 한국 육군이 전 세계 전술 차량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라크 등 30여 개국이 1만 6천 대 넘게 수출된 기아의 K시리즈 전술 트럭 계보를 잇는 이번 KMTB는 한국군 초도 납품을 시작으로 곧바로 국제 방위 파트너들에게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동유럽 방위력 증가에 사활을 건 폴란드는 한국형 험비라고 불리는 K151 KLTB를 3,000대 추가 도입 검토 중인데, 이와 함께 KMTB 대량 구매까지 추진하며 한국산 전술 차량 없이는 국경 방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붙인 애칭 레그완과 이 떡붕어는 험한 지형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달린다는 의미로 이미 전차 기동 훈련 현장에서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험비가 혹한에서 시동 문제로 몸살을 앓을 때 이 K151은 영하 32도에서 첫 시동이 걸리는 신뢰성을 보여줬고, 225마력의 강력한 심장은 험비보다도 출력이 25마력이 높고 최고 속도도 20km나 빠릅니다. 여기에 파워 스티어링, 충격 흡수 시트, 방탄 강화 도어 자동 잠금 장치,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까지 갖춰 군용차가 맞나? 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기아의 군용차 전담 연구소와 현대차 그룹의 첨단 파워트레인 공용화 전략이 맞물려 가능했습니다. 현대차는 승용 상용차에서 축적한 엔진 변속기 부품 네트워크를 그대로 군용 플랫폼에 이식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아는 15만 대에 달하는 군용차 누적 공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데이터와 정비 피드백을 설계해 반영해 이 신뢰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의 강점을 결합해 고성능 저비용이라는 방산업계의 난제를 돌파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KMTB와 K151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술 차량 패밀리입니다. 군사 강국들이 부러워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확장성입니다. KMTB 플랫폼은 2.5톤에서 7톤까지 라인업 확대가 가능하며 화물차, 지휘소, 구급차, 무장 플랫폼, 드론, 운반차 등 모듈식 상부 구조를 얹어 임무에 따라 10여 가지 파생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JLTB보다 가볍고 독일 MNN 군용 트럭보다 민첩하며 가격은 20% 이상 저렴해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에서 선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병, 자주포와 전차에 이어 전술 차량까지 완전체 라인업을 구축했다라며 미국과 독일만이 독점하던 전술 차량 시장 지형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아부다비 IDEX 방산 전시회에서 K151과 KMTB 실문 시연을 본 UAE 사령부 관계자는 암벽 같은 비탈을 사륜구동으로 단숨에 오른 뒤 곧바로 수로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를 원했다라며 즉각 계약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형 전술 차량은 첨단 전자전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차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돼 예측 정비가 가능하고 원격 전장 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네트워크 중심 전투 환경에서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합니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기반 군용 차량이 흉내내기 힘든 차세대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친환경 전략까지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아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전술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해 폭발 위험을 최소화한 전고체 배터리와 수소 파워팩을 KMTB 차세대 모델에 통합 발효하고 있으며 이미 군수품 안전 인증 초도 시험을 마쳤습니다. 전술 차량이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적외선 탐지를 비약적으로 감소시키는 스텔스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이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국방혁신 5.0 청사진에 따라 기동장비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있어 KMTB와 K151 물량은 수만 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기아는 올해 3월 공개한 픽업 타스만의 군용 버전을 통해 글로벌 군용차 시장에 빈틈까지 파고들 태세입니다. 타스만 군용차는 혹한 혹서 고지대 모래지까지 버티는 내구성을 갖추고 상용 부품 비율을 높여 후속 정비 비용을 크게 낮췄으며 이는 경제성이 생명인 개발도상국 방산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방산업계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가 포문을 열었다면 이제 KMTB, KLTB 타스만이 그 포문을 빠르게 넓힐 것이라며 한국은 포병 장갑차 전술 차량까지 3위일체를 완성해 전 세계 지상 무기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조달본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서울국제방산전에서 한국 차량들은 이미 엔진 출력과 혹한 시동 테스트에서 미군 규격을 상회했고 지휘소 통합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라며 미군 차기 소프트 스킨 차량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군 자국산 선호 정책 때문에 넘지 못했던 장벽을 드디어 허물 수 있다는 의미라 방산 시장의 파장이 큽니다. 이런 쾌거는 상상력과 집념 그리고 기술력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군사차량 전문 연구진은 산악지형이 70% 이상인 한반도 특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극단적 경사 돌파와 협소 도로 회피 기동을 반복 테스트했고 밤낮 없이 혹한 혹서 진지에서 프로토타입을 혹사시키며 데이터 수만 건을 추적했습니다. 그 피와 땀의 데이터를 토대로 탄생한 KMTB는 이제 한국이 세계 최강 기동전술 플랫폼 강국임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표입니다. 결국 이번 KMTB 개발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트럭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국산 기술 자립과 경제성, 극대화, 그리고 세계 시장 석권이 한꺼번에 이뤄진 역사적 쾌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의 무기를 조립 생산하며 뒤따라가는 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는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아와 현대의 혁신 동맹이 창조한 KMTB와 K151의 질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표준이 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울렸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한국 기아가 최근 실전 배치를 시작한 차세대 60 트럭 KMTB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번 계획은 가자 지구 접경과 요르단 계곡의 지형에서 혹사된 노후 험비와 메르세데스 계열 트럭을 교체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방부 육군전력국의 라안 개발이 준장은 55도 사막 시험에서 엔진 과열이 없었던 KMTB는 병력 보호와 장거리 기동을 보장할 최적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년 상반기까지 2.5톤 일반형과 무장 플랫폼형 시제차를 들여오게 된다면 네게브 기계화 사단과 골랄 고원 산악 여단에서 운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2028년까지 상당수를 들여와 전력화해 포병 지휘 차량, 탄약 수송 차량, 의료 후송 차량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위산업청은 만약 해당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한국 측 라이선스 생산 옵션과 IAI 하나 시스템 전술 데이터 링크 통합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공이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KMTB는 사막의 야전마라는 새 별칭을 얻으며 중동 전장에 투입될 전망인데요. 계약 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